안녕하세요. 이가로 경매 김준형입니다. 화곡동 하면 빌라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데요. 화곡동이 전세 사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빌라가 한동안 경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화곡동의 다가구 주택은 그렇게 많이 경매로 나오지 않는데요. 화곡동에 경매로 다가구 주택이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현장에 달려와 봤습니다. 최근에 화곡동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면서 상당히 시끌시끌한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인대에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고 월세를 받기에도 충분히 입지적으로도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경매 목적물에서 까치산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까치산역까지 도보로 이동을 하다 보면 화곡중앙시장 일대에는 모아타운으로 한 3개의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9월에 경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7회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자세한 커리큘럼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의 입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호선인 화곡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산역까지도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까치산역은 5호선과 2호선을 전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입니다. 2호선 시작되는 역이기 때문에요. 2호선을 타고 강남 업무지구로도 진입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입지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역과는 그렇게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도보로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보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곡동은 빌라가 상당히 많고 다가구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도 충분한 지역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경매 목적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마이 하우스이고요. 건물의 외관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좀 다크톤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좀 외관 상태는 상당히 괜찮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의 면적은 50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139평으로 건물의 면적과 토지 면적도 상당히 적당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0년도의 건물이라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연식도 신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택에 상당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옥탑층의 일부 증축한 부분으로 위반건축물이 등재가 됐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4층 부분이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외관에서 봤을 때에는 저 부분이 철거가 되는지도 같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관으로 보니까요, 그 증축된 부분의 라인은 좀 별도로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저런 부분들은 영구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외부를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차는 이렇게 지금 3대가 가능합니다. 전면에 1대, 측면에 2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하 부분에 창이 상당히 큽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지하 창이 지금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지하에도 상당히 환기가 잘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쪽 측면에도 지하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도 창이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지하 창의 높이가 다르지 않고 일정하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 측면도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고요. 그리고 1층부터 지금 4층까지 구성된 다중주택입니다. 지금 한 층은 사무소로 되어 있긴 하지만 현황은 아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그 내용들은 잠시 후에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 전면으로 한번 보면요. 건물 전면에 이렇게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예, 건물의 출입문도 이렇게 반계단 정도 걸어 올라가야 출입문이 있고요. 출입문 오른쪽에는 무인 택배 보관함이 있습니다. 한번 안쪽으로 걸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우편함을 보니까 우편함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엄청나게 깨끗하고 우편물이 쌓인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기 계량함도 보니까 전기 계량함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분이 아마 전부 다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깨끗합니다. 호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편함도 상당히 많죠.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개의 호실을 보유한 다중주택입니다.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임대료 부분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건물로 들어가는 주 출입문입니다. 1층 출입문인데요. 지금 이 근처를 봐도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는 경매 정보지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매 정보지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6평짜리 2개 호실이 있고요. 그리고 5평, 4.4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택의 큰 장점은 전부 다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고 방의 면적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 주기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하로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환기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상 보면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요.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하랑 동일한 구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개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 사진으로 봤을 때에는 내부에는 큰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층부터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4.4평이 가장 작은 호실이고 나머지 호실들은 전부 다 5평이 넘습니다. 면적도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5층 같은 경우에도 4층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내부 구조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4층이 지금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영상 초기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4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 5개 호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층, 3층, 4층이 전부 다 같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경매 정보지에 있는 도면을 보면 빨간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영상 서두에 설명해드렸던 위반 건축물의 면적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원상복구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 평생 이행 강제금을 생각하고 입찰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수익률 계산을 해봤는데 수익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 내더라도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의 내부를 보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건물의 외부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내부가 어떨지 정말로 궁금한 집인데요. 우리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곳 인근을 보면 비밀번호 보통 써 있는데 저기는 아마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아마 경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지 비번이 안 맞습니다. 요거는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경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35179번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67-26번지 마이하우스입니다. 토지 면적은 5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139평입니다. 감정가는 18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 지금 신건에서는 유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14억 5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0월 15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내부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서 1층이 이종근린생활 사무소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면 지금 전부 다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고 말소기준 권리인 2020년 1월 15일보다 전부 다 전입이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없고요. 하지만 임차인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배당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명도 협의는 좀 충분히 필요한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전세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인도 지금 거의 풀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임차인이 총 22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호실이 총 23개 호실입니다. 만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런 걸 보더라도 공실의 염려는 없겠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지금 현재 우편함을 보면 우편물이 써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누군가가 회수를 해가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주택입니다. 권리상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수익률만 정확하게 따져보고 입찰가 산정하면 될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 호실이 다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인근에 원룸의 시세를 보니까 분리형 원룸이 아닌 일반 원룸이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정도의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분리형이고 면적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5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해서 제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분들은 신탁 대출이 아닌 근저당 대출을 활용을 했을 때에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제가 신탁 대출로 적용을 했을 때 수익률까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불량 원룸이 총 23개가 있고요. 저희가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평균치를 잡아서 월세 계산을 해보면 보증금은 1억 1,5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1,15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저가가 14억 기준에서 월세가 1,000만 원 넘는 주택은 저도 흔히 볼 수 있는 주택은 아닌데요. 이 주택이 2층의 위반 부분 그리고 4층의 위반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주택의 호실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월세가 1,000만 원이 넘는 물건으로 보이고요. 제가 예상 입찰 금액은 입찰 추천 금액은 아니지만 16억 정도로 중간값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6억 정도로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신탁대출은 아직 80%가 가능합니다. 12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월 대출 이자는 5%로 계산을 한다면 530만 원 정도 월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증금과 월세를 전부 다 만실로 세팅한다는 전제하에 최종 투입 자금은 2억이 조금 넘고요. 월 현금 흐름은 대출 이자 빼고 6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말로 괜찮지 않나요?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월 현금으로는 600 정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부동산이라고 보이는데 월세는 한 번 더 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월세로 세팅이 된다면 수익률은 9.3%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6.1%가 되는데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근데 이렇게 방이 많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사업자 대출을 활용을 해도 충분히 이 이상의 수익 구조는 나올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못 들어가서 정말로 너무나 아쉬운 건물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원룸의 크기는 전부 다 5평 이상이 되는데요. 한 개 라인만 4.4평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창이 전부 다 올라와 있어서 환기도 상당히 잘 되고 일단 지하의 컨디션도 저는 좋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단점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아마 방의 면적이 조금 더 크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현장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라인이 있습니다. 구획은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아마 이행 강제금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정도 면적이면 이행 강제금은 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4층이 5개 호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호실이면 월세가 한 200 정도 되거든요. 한 25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받으면 이행 강제금 내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하자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해차에는 무조건 낙찰이 될 주택으로 보이고요. 이 근처에 또 마이하우스가 한 2개 정도가 지금 신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신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물건은 저희가 차후에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 물건이 가장 빠른 물건이다 보니까 이 물건에 집중해서 조사를 하시다 보면 차후에 진행이 되는 물건은 시세조사 별도로 할 것도 없이 그냥 입찰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을 먼저 현장 임장을 와서 시세 조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9월 경매 강의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파트나 빌라 단기 매도, 입지 분석, 그리고 다가구까지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강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